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단 조성룡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광주 전남 지역의 거버넌스를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지역 인재가 광주 전남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사업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거버넌스들을 살펴보면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의 공공기관 및 연구소, 그리고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문제점은 지자체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지역 대학에는 학령 인구가 감소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한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지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평균에 비해서 지역 인재 채용률이 아직도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지역의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지역 기업들은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강해 있고 사업단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백업할 수 있는 인력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하여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은 공유형 그리고 개방형으로 교육의 변환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충분한 연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창업 플랫폼, 이와 같은 것을 공통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을 때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산업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고심해서 산업의 특화도 그리고 미래 성장성 두 개를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아시는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소재 부품,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산업들을 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광주와 전남 두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향후 미래에 신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TF를 통해서 선정하였고, 그것이 에너지 신산업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에너지 신산업을 이 지역에서 특화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점이 먼저 나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 공동지역이 구성되어 있고, 전남에는 무궁한 신재생 에너지 소스, 태양광, 풍력, 조류, 수소 등이 있고, 광주에는 이미 AI 기술이라든지 스마트 기술, 지식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셋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합한다면 향후 미래적으로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신산업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산업을 구성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본다면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는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목포를 중심으로 한 풍력, 순천을 중심으로 한 수소에너지, 그리고 광양을 중심으로 한 첨단 소재, 그리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화학산단 등의 에너지 효율화, 이와 같은 것들을 특화할 수 있겠고, 여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장 효과가 크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걸 종합해서 저희는 에너지 육성 사업단에서는 3개의 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를 광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효율화, 인력 양성과 산업 고도화, 목포, 순천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재 양성과 산업 고도화, 나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창업 플랫폼, 이 3개의 대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15개 대학과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지역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한 대학에 치우치지 않고 15개 대학이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21개 프로그램을 1차 년도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 인재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재를 고려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데이터로 살펴보면 지역 인재 육성 부분에서는 공통 부분과 특화 부분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공통 부분은 융합 교육 개발, 그리고 시스템 구축, 각 대학 간의 학제 통일 등이 있었고, 전문화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이론 교육뿐만 아니고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하는 실습 교육, 현장 교육 등에 방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산업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기업체에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학연 기업 지원, 그리고 지역 기업이 원하는 애로 기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산업화하고 시장에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화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교육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교육 부분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 교육 중에서 EICT, 에너지와 ICT 융합에 대한 교육, 그리고 ER&D, 연구 교육에서 에너지 부분을 융합하는 부분, 그리고 EIP 교육, 지식재산과 에너지의 융합, 그래서 이 트리플 교육에 방점을 두고 1차 년도에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다양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진단을 하고 자기에 맞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 탐색 기능을 커리큘럼에 집어넣었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과, 비교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전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주었고, 학기 말에는 이와 같은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경진대회라든지 자기 발전에 대한 팀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료증을 저희가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수료증에는 대학이 아닌 한전 사장과 저희 사업단장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수여하였고, 이와 같은 수료증을 받는 것이 지역에 있는 에너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취업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네트워킹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전정신을 갖는 학생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특허와 지식재산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중에 특허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 창업 등이 나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도록 플랫폼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작년에 한전이나 그와 관련된 유사기관들에 여러 명 취업을 하였고, 이 학생들은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단의 멤버십으로서 다시 취업 이후에도 자기 모교에 재학생들을 위한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서포트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있거든요. 지역의 한계? 진짜 서울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기회가 온 거죠. 이 사업은 꼭 신청해야 하는 거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꼭 잡아라.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채용 알림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던 것들, 유명 취업학원을 찾아가야 하는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학교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거라는 게 너무 좋았고 편리했어요. 후배들에게 꼭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또는 광고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로서는 많이 부족하죠.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험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실력을 사전에 갖춰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지역에 준비된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더욱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의 경제, 사회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를 원하고 그래서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은 해외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1월에 미국에 위치한 에너지 기업인 MSE, SAT,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다녀왔습니다. 말이나 글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해외에 나가 경험을 해보는 것은 다르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그 결과 성공적으로 해외 기업 탐방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도전해보셔서 좋은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업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덕분에 동아리 자체에서 스터디를 열 수 있었고 더 원활히 경진대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한 선배가 들려주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취업 강의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힘으로 함께 지역의 미래를 이끕니다. 두 번째 예로서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형을 저희가 15개 대학이 모여서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재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원천 기술이 쉽게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부분, 또한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이러한 것들에 목말라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본 사업에서 에너지 신산업 기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먼저 원천 기술을 제공하여 주고 인재와 네트워킹 시켜주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가 동시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제 중에 하나가 저희에게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랜선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스카우트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 스카우트 프로그램 예지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새로운 힘으로 함께 지역의 미래를 이끕니다. 디지털 초연계열 사회를 이끄는 IT 기업, 주식회사 엘시스입니다. IT 전문 기업인 엘시스는 우수한 기술력과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에너지 ICT와 농축수산 ICT 분야에 최상의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IT 기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주식회사 엘시스의 핵심 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은님. 네, 이곳은 엘시스가 자랑하는 최첨단 IT 기술이 연구되고 개발되는 기업 부설 연구소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녹색 성장을 이끌어갈 에너지 ICT 기술 혁신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장시킬 농업 ICT 기술이 이곳에서 개발됩니다.
ICT 융합개발부는 에시스의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IoT 기반의 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과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ICT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시스의 기술 개발과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서버실입니다. 이곳은 비대면 화상회의와 고객사 PPT가 진행되는 회의실입니다. 에시스는 최적화된 IT 서비스로 분야의 경계를 허물며 ICT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보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업계의 선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시스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단에서 산업과 인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고도화, 그리고 이 인재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에 1차 연도에 방점을 두었고, 1차 연도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음으로써 2차 연도부터는 이걸 활성화해서 지역 산업 고도화와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미래형 운송기기 육성 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모코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염재선 교수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9월 14일 목포대학교 총장 직속기관으로서 미래형 운송기기 육성 사업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육성 사업단장인 염재선 교수가 임명이 됐고, 육성 사업단의 운영 규정을 제정함으로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은 기존의 자동차 조선 기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역의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혁신기관의 의뢰을 수렴해서,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의 혁신 역량을 투입하여 기존의 조선이나 자동차, 소재 부품과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구조 고도화를 꾀하거나, 또는 이모빌리티 또는 드론과 같은 유망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업 지원 및 재직자 교육의 세 꼭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운송기기 사업단의 중심대학은 국립목포대학교로서 3개의 대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과제 4인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는 목포대학교가 그 과제의 책임을 맡고 있고, 전남대학교에서 대과제 5인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과제 6은 순천대학교에서 첨단 부품 소재 분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대과제 밑에는 각각 3개씩의 소과제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핵심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신기술 개발, 또 사업화, 기업 지원 및 재직자 교육과 같은 내용들을 소과제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편은 대과제 4인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 대한 소과제, 단위과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과제 3개 밑에는 단위과제가 13개 단위과제가 있고, 각각의 참여기관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은 대과제 5인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의 단위과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소과제 밑에 단위과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많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많은 혁신기관들이 참여해서 이 대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과제 6은 첨단 부품 소재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소과제 밑에 단위과제가 있는데, 각각 이 첨단 부품 소재와 관련된 인력 양성과 신기술 개발, 기업 지원과 같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1차 연도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개의 대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 안에서 핵심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분야, 그리고 기업 지원 및 재직자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과를 냈는데 그 대표적인 예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심 전문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미래형 운송기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과를 신설하고 또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에서는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학과를 신설해서 신입생을 40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학과 신설 9개, 개편 11개 실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신설 및 개편에 8개, 교육과목 신설 및 개편에 278개의 교과목을 신설 및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연계 특화교육 및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형 운송기기 관련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또 연구소 등과 함께 채용 연계형 교육에 대한 협약을 맺고 그 채용 약정형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교육받은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그런 약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랩을 운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랩이라는 것은 기업에서의 어떤 애로 기술, 현장 기술, 필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대학에 있는 전문가와 산업체 전문가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 있는 인력들인 대학원 과정 학생, 그 다음에 학부생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랩, 실험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랩에서는 현장의 실무 교육을 또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교육된 학생들이 그 관련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해서 또 취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연계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업에 있어서 기능 인력의 부족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학생들은 취업을 좀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요. 특성화고 학생들을 미리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실무형 인재로 조기 확보하는 그런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에 있는 고흥이라든지 목포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관 간 교육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대학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간 공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십을 진행을 해서 기업과 같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분야입니다. 세 개의 분야가 있었는데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신기술 개발을 26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개발에 27건, 첨단 부품 소재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 공동 기술 개발에 3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인 목포대학교 그리고 보원 MMP라는 대불 산단에 있는 기업이 공동으로 이 신기술 개발하고 했는데 내용으로는 선박의 기자재 유닛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는데 그 자재 리스트를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집계하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체 의장 설계 프로그램으로부터 바로 그 자재 물량 리스트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업체에서 많은 생산성 향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사례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주관하고 대풍 EV 자동차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해서 수출용 5인승 전기 이륜차에 대한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전기 이륜차인데 이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기 이륜차에 대한 플랫폼 최적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 해석 및 충돌 해석을 통해서 구조 안전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수출용 이 전기 이륜차의 경쟁사 대비 제품의 아주 우수한 성능, 그 다음에 품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20사이클 이상의 어떤 그 기준을 만족하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부식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아연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도금한 강판에 대해서 가공 기술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포스코에서 개발한 그런 강판의 가공 후에 그런 내식성에 대한 향상, 그런 기술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본 플랫폼 사업,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우수한 내식성 그런 제품으로 수명이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야입니다. 기업 지원 및 재직자 교육 분야인데, 기업에서 필요한 애로 기술 또는 시제품 제작, 실용화, 제품화 또는 디자인, 마케팅 등 여러 가지를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지원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약 200건을 운영을 했는데요. 본 미래형 운송기기 사업단에는 13개 대학에 한 63개 학과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 혁신기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현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성능시험이라든지 시험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술 동향을 또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박 설계 지원실을 운영을 해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 있어서 설계 또는 건조 기술에 대해서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 또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설계 지원실, 선박 설계 지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지원 및 재직자 교육의 두 번째 사례로서는 재직자의 수요 맞춤형 교육입니다. 지역 내에 있는 한 140여 개의 기업,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재직자들이 참여해서 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역에 있는 조선해양 분야,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 분야, 부품 소재 관련 그런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기능직뿐만 아니라 관리직 재직자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이 사업단에서 대학교육 혁신 분야를 맡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육 혁신 본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4과제, 대과제 4가 핵심 분야인 저희 미래형 운송기기 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고용 연계형 산학연 오픈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주요 성과입니다. 산학협력 및 실무 교육을 위한 산학연 협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목포대 산단 캠퍼스 내에 기업 지원하는 공간들을 구축하고 예비 창업자들이 그곳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또 유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요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회의 시스템이라든지 LMS 강의 녹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산학연이 서로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산학연 협업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 우수기업의 취업 조건부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조건부 개방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취업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취업을 약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기업체에서도 물론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우수한 신입사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그런 기업체, 우수한 취업처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서 모빌리티 부품 설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을 통해서 과정을 수료한 대상자 중에서 기업에서 1차적으로 고용 선발하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대학교육 혁신의 주요 성과입니다.
미래 운송기기 분야에서는 3개의 융합 전공을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안을 지금 도출했습니다. 3개의 융합 전공 분야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융합 전공, 두 번째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융합 전공, 세 번째는 첨단 부품 소재 융합 전공입니다. 각각 목포대, 두 번째는 초당대, 전남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순천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지금 융합 전공을 좀 개설하고 있는데요. 대학 간 자원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대학 간의 학점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국립대학들은 이미 돼 있지만 사립대,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립대학하고는 그런 교류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공유라든지 학점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이거 관련된 학칙 개정이라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년 1학기부터 이 3개 융합 전공이 개설이 돼서 학생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전공 수업을 들어오므로 인해서 융합 전공으로 한 대학에서만 그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그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고요. 그래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이미 5월 17일, 지난 5월 17일에 다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점점 더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능력 있는 그다음에 융복합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저희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의 미래형 운송기기 육성 사업단에서 지난 1년 동안 수행했던 성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창원대학교 이재선입니다. 네, 오늘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그 중에서도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에서 이루어낸 성과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략적인 사업 소개, 그리고 추진 목표, 전략, 그리고 사업 성과를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단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혁신에 필요한 부가적인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공유대학 그리고 융합전공 신설을 추진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법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과제로는 인력 수급 플랫폼, 기업 지원 플랫폼, 그리고 신산업 육성 플랫폼으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에 다양한 실행 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단에 구성되어 있는 과제는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인재 공급을 위한 인재 수급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 다양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조혁신 기업 지원 체계 구축,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응용공유연구소 소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경남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노융합 부품 소재, 그리고 수소 및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기술 개발들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업단 내에 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그리고 사업 운영 지원, 그리고 교육을 위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특화 센터들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 추진 목표와 전략을 보면요. 먼저 지역 특화형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경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혁신, 그리고 지역 기업 지원, 그리고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을 통해서 경남, 울산에 다양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혁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USG 공유대학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융복합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사 구조 개편, 그리고 신설된 교육 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파트에서는 경남형 산업응용공유연구소를 구축하고 기술 지원, 그리고 다양한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을 통해 3C 랩을 구축하고 그리고 신성장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R&D를 수행해 왔습니다.
네, 먼저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혁신에서 발생된 사업 성과는요,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융복합 대학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기반 맞춤형 융복합 교육 과정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스마트 기계 설계 해석, e-모빌리티, 지능 로봇 총 3개의 융합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앵커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과제 수행형 교수법을 도입하고 있고요. 이 새롭게 도입된 교수법들을 이용해서 강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형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위한 지원하는 교육, 강의시설, 첨단화, 재구조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육 혁신 성과로는 총 3개의 융복합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 기계 설계 해석 전공, e-모빌리티 전공, 그리고 지능 로봇 전공을 신설하였고요. 여기에는 총 1차년도에 총 9개의 강좌가 개발되었고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명의 선발 예정의 학생을 100명을 선발하였고요. 추가로 5명을 더 선발하여 총 105명의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강의실 그리고 실험 실습실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요. 그 결과 혁신적인 인프라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기반의 스마트 제조 융복합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 기업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연계된 교육을 수행을 하였고요. 또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과정들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교, 대학 연계한 새로운 교육 과정들을 도입을 하였고 일반고, 특성화고, 그리고 전문대학을 연계한 MTC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또한 특화기술 R&D 지원을 위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들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지원 혁신 성과입니다. 다양한 연구 인력, 지역에 있는 기업, 그리고 대학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이 결국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경남형 산업응용공유연구소입니다. 산업응용공유연구소에서는 경남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분야들을 선정하고요. 이 핵심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R&D 과제들을 수행을 하며 기업의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동안 총 16건의 공유연구소 기술 공모 과제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 16건의 기술 개발 과제에 총 37개의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해서 다양한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33명의 학생,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교육과 그리고 기술 개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분야의 나노융합 소재 부품 그리고 수소산업 전주기 핵심 기술 개발에 다양한 예산을 투여했고 그 결과 핵심 기초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며 또한 기초 원천 기술이 되는 특허와 연구 논문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기술 연구 개발 혁신 성과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3C 랩, 특히 큐뮬레이션 랩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 큐뮬레이션 랩에서는 대학 기업 간 공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시장 지향형 R&D를 할 수 있도록 랩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융복합 고급 인재 양성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였습니다. 3C 랩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C 랩은 무엇일까요? 3C 랩은 USG 공유대학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심화 연구와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분야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혁신적인 첨단 연구시설을 통한 현장 밀착형 실습교육 수행과 시장 지향형 특화 R&D 연구 수행을 통해 교수자들과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여 지역 산업 혁신 R&D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창원대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은 3C랩 인프라 구축을 위해 3C랩 조성 사업을 공모하여 총 11가지 과제가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과 의료기기가 접목된 광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보건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 중심의 선행 디자인을 제시하고 3D 기기를 응용하여 경관 구성과 인간공학,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버스, 트램, 해양 레저 등 경남 특성화 운송기기 디자인을 연구합니다. 저희 챌린지랩은 설계 해석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광학을 이용한 열유동 계측 연구실에서는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물질이 가진 속도, 온도, 조성 등을 파악하는 계측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현상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전력 변환 시스템의 고효율 및 소형화이며 최근에는 스마트 e-모빌리티를 위한 전력 변환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일렉트로 메카닉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정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능동 대응형 제조 공정 환경을 구축하여 기계전자 산업의 핵심인 지능 소자 개발과 초미세 패턴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극한 환경에 노출된 항공기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결빙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가수성 결빙보호 복합재 구조물을 개발합니다. 본 연구팀은 경남 지역 중소, 중견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차세대 전기자동차용 고용량 나노전구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3C랩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집적 열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핀 코팅층을 활용한 차세대 고효율 열교환기 설계 및 해석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정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책 발표에 따라서 급증하는 수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수소 제조 및 시스템 설계 연구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의 3C랩은 대학과 도내 기업의 상생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3C랩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 수행을 통해 산학협력의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연구 논문들을 창출하였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기술 이전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연구 인프라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발생된 결과물로 공동 연구 과제 수주액 총 33억 원에 대한 정부 과제 수주액을 창출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의 성과를 발표드리며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한 제조 산업의 퀀텀 점프를 창원대학교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단에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제조 ICT 성과 발표를 맡게 된 경남대학교 정민수입니다. 성과 발표 드릴 목차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USG 공유대학의 중요 전공 중의 하나로서 스마트 제조 ICT 전공을 저희 사업단에서 맡게 됐습니다. 이 사업단의 목표는 첫 번째, 제조 ICT 융합 전공 그리고 융합 대학원 ICT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뿐만 아니라 앵커 기업, 참여 대학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핵심 인재를 양성할 건데요. 매년 학사 100명 그리고 사업기간 총 석박사 50명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학사 구조를 개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혁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과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그 목표, 세부 목표를 가지고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건데, 요거를 실제 구현하는 방법은 보시면 대과제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대과제 1을 보시면 이게 우리 ICT 기반의 제조 서비스 인력 양성 꼭지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는 센터와 센터에서 그 산업체 현장 문제 해결 프로그램, 이 교육과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그 AI 고교 대학 연계 주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인력 양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그 기술 개발 지원 센터를 구축해서 여기에 기업이 수요하는 맞춤형 ICT 융복합 기술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번째 대과제가 경상남도에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는 주로 이제 구축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이 교육은요, 융합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제조 ICT 전공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가지고 이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을 혁신하는데 저희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 융합 공동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저희가 좀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그 지역의 산업 혁신을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이 제조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켜서 우리 그 기계 중심의 주력 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3가지 혁신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지역을 혁신하겠다, 이런 추진 전략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입니다. 크게 저희가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산업체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두 번째는요, AI 고교와 대학 연계 주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세 번째, 기업 수요 맞춤형 ICT 융복합 기술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을 역시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리고 나중에 확산할 그런 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 중심대학인 경남대학교뿐만 아니라 참여대학인 창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그리고 저희 지역의 경남 테크노파크, 이렇게 협심을 해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교육 혁신 분야입니다. 교육 혁신에서는요, 첫 번째 교육 인프라 구축, 여기에는 현장 미러형 실습실, 그리고 원격 강의실 구축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USG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여러 개의 전공 책임 교수를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지금 제작했고 계속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NHN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서 취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 다양한 비교과, 교과가 아닌 비교과로 그 교양, 그리고 영어 이런 걸 다 포함한 전공, 이런 것들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대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 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과를요, 소과제별로 조금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저희가 5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재 현장 문제 해결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해서 저희가 보시면 이 프로젝트 교육의 신청 과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했고요, 재직자 교육을 어떻게 했고요, 예비 창업자 지원을 어떻게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AI 고교 대학 연계 주니어 프로그램. 여기에는요,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 도교육청에서 같이 이제 저희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 중 등 교사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교과과정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교사와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ICT 기반 제조 혁신을 위한 공통기술 개발 그리고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센터를 구축했고요. 실제 24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도 나왔고요. 네 번째로는 경남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서 확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공유 플랫폼을 위한 인프라 장비를 구축했고요. 1차 년도에.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위한 그 홈페이지도 구축하고요. 다음 빅데이터 AI 플랫폼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데이터를 다양하게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게 나중에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우리 그 도내 그 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챌린지 랩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학교, 우리 경상남도 지역 내에 그 신진 교수님 중심으로 이분들이 이끌고 그 다음에 그분들마다 학생들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뭔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랩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자랑할 만한 게요. 경남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 추진 배경 목적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데이터 AI 활용할, 우리가 이제 항상 빅데이터 AI 활용이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세상 얘기거든요. 이걸 저희는 실제 이걸 플랫폼을 제공을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혹은 뭐 산업에 혹은 기업에 혹은 이제 그 관공서에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의 모든 빅데이터 혹은 AR 관련 그런 자료들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핵심 실적은요. 그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그 AI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뭐 인터페이스, 데이터 허브, 그다음 분석을 위한 다양한 모듈들, 뭐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툴들, 그리고 개발 도구들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사업 성과로서 내세울 게 뭐냐면 챌린지 랩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사업단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성 목적은 대학의 신진 교수님들에게 연구 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무래도 신진 교수님들이 연구 역량이 뛰어나시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따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서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는 경남의 17개 대학의 신진 교수님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 중에 16개의 챌린지 랩을 구축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다섯 번째로요. 저희 사업단의 이제 1차년도 그 사업을 수행한 후에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논문 실적, 뭐 특허 실적, 뭐 기술 이전 실적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업 실적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조 인프라 구축 사업하고 이제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그 협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AI 제조 플랫폼 구성도 해가지고요, 사스, 파스, 아스 해서 저희 사업단과 타 사업단과의 협업 실적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우수 사례인데요. 요거는 저희 그 스마트 제조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요, NHN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IT 전문 인력을 함께 양성하기 위해서 아예 교과 과정에서부터 그 NHN의 그 연구원과 우리 그 학교의 대학 교수님이 1대1로 짝을 맺어서 각 과목마다 여기 보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 기초부터 해서 저 끝에 데이터베이스까지 7개의 과목에 대해서 저희 그 NHN과 협업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7개의 NHN 과목, 이거 NHN 트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나중에 NHN이 그 NHN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회사 내에 추가의 교육을 통해서 다 그 NHN 회사로 그 취업을 시키기로 저희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이요. NHN 트랙을 통한 IT 전문 인력을 양성을 통해서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실제 2021년 올해네요. 9월달,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저희 교육 대상 32명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가지고요. 이 친구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NHN 아카데미 과정을 거쳐서 이 32명을 모두 채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실제 NHN 같은 경우에는요, R&D 센터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약 2만 평의 부지에 5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500명의 R&D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년도 32명이지만 2차년도부터는 50명 이렇게 해서 저희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과 확산입니다. 저희 사업단의 여러 가지 이제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성과를 확산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산업체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소할 수 있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겠다. 두 번째, ICT 핵심 인력을 통해서 지역 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요, 사업 참여 학생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청년의 고용률을 상승시키고요. 우리 그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좀 이렇게 유출, 특히 수도권이죠. 이걸 좀 유출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지속 가능한 빅데이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과 확산에 저희 만반을 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장 윤석헌입니다. 지금부터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의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의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차는 사업단의 소개와 사업 수행 성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은 크게 스마트 도시건설 분야 그리고 공동체 혁신 분야, 이 두 분야의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5년이고요. 중심대학은 경상국립대학교, 참여대학은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조직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맡고 있는 사업단장 밑에 부단장이 있고 행정실, 그 외에 여러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6개의 소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한 소과제는 2차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1차년도에는 5개의 소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은 스마트 도시건설 전공과 공동체 혁신 두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과제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과제는 공공기관 연계 건설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2 두 번째 소과제는 공공기관 직무교육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의 비교과 과정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과제는 공공기관 연계 공동체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재직자들이 저희 사업단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동체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연계 사회적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업 네트워크인데요. 저희 사업단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도시건설 전공과 공동체혁신 두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전공의 그 정원은 50명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50명을 올해 다 선발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기존 학부의 33학점까지를 추가적으로 이수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될 예정입니다. 저희 공유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USG라고 해서 University System of 경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이 연합대학을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공동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유대학의 융합전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전공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교육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리빙랩이라든지 현장 기반 실습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 여러 가지 공동 연구 장비를 활용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기존의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대학의 융합전공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6회에 걸쳐서 학생 모집 설명을 했고요. 이 설명에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학생 모집을 선발은 2021년 3월, 4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학부생뿐만 아니라 학석사 연계 그리고 석사 과정까지도 계속해서 모집을 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융합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전문가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도시건설 전공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수요조사와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교육과정들을 엄밀하게 선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을 제공을 할 때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자재에다가 새로운 최신의 어떤 기자재 그리고 환경, 강의실 등을 제공을 해서 기존의 교육과정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자재 등을 통해서 교육 환경을 좀 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구매를 한 기자재들은 최신의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할 수 있는 3차원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인공지능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3D 프린터 등등의 첨단 교육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외에 강의실 환경 개선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요. 원격 강의실이라고 해서 공유대학이 각 대학에서 각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좌를 여러 대학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학교에서 원격으로 연동을 해서 공동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원격 강의실을 각 학교마다 3곳에서 4곳까지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실험 실습에 대한 교육 과정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 실습실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진 교수님들의 교육 환경,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3C랩이라는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3C랩을 구축을 통해서 연구실의 기자재를 지원하고 이런 기자재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욱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과제 수행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행한 5개 소과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과제 수행에 있어서 각 학생들이 여러 소과제에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목표에 잡았던 학생 수보다 초과해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소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 첫 번째 소과제 수행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소과제는 기술개발 과제가 되겠는데요. 이 과제는 저희 지역에 있는 7개 과제 중에서 5개 과제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총 7개 과제를 1차 연도에선 수행을 했습니다.
이 소과제 수행 결과 수행한 과제 책임자와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짧은 어떤 단점이 있었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과제인데요. 두 번째 소과제는 학생들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정도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 중에는 스마트 도시건설이나 공동체 혁신의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어떤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최근의 기술의 어떤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수행을 했고요. 이 결과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과제입니다. 세 번째 소과제는 지역에 있는 재직자들에 대해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소과제입니다. 이 소과제에서는 2가지 특강과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어떠한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소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어떤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과제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이 과제에서는 11개의 과제를 선발했습니다. 지원은 34개 과제가 지원을 했고요. 여기에 11개 과제를 선발해서 한 약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출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출하는 그러한 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소과제입니다. 이 다섯 번째 소과제는 그 사회적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청년 창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하려는 학생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주고 이 학생들이 사회적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저희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창업을 추진하는 데 참여할 때 필요한 공간을 구축하는 이러한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차년도 이후부터는 이러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확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소과제 수행 성과에 대한 다섯 번째 소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 또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과 기업을 연계해 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수행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사업 자체가 학교나 특정 기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학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대학 이렇게 세 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떤 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한 18개 기관, 민간기업은 15개 기업, 그리고 대학은 4개의 대학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지금 5차년도가 진행되기 이전 1차년도에만 하더라도 13개 기관, 그리고 사업연계 42개 기업, 그리고 4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수행 성과를
여러 가지 홍보를 진행을 했는데요. 신문기사만 하더라도 스마트 도시건설 분야의 38건, 공동체혁신 분야의 26건, 그리고 연구센터의 성과를 12건 정도를 성과를 발표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외협력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저희가 MOU를 맺고요. 관련된 기관들과 MOU를 맺고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기관들과 어떤 내용을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를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지역의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스마트도시건설 관련 LH 기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속해서 협력 진행 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경상남도 관련된 봉사센터들, 굉장히 많은 기관들과 업무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사업단은 5차년도 중에 1차년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기관들, 여러 학생들, 여러 기업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를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충북 바이오 프라이드 플랫폼 제약바이오 사업단장 한상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단의 사업 범위입니다. 금년 정부는 범부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 10대 분야 중 저희 사업단에서는 의약품, 재생의료, 임상보건과 관련된 원천 기반 연구, 바이오 융복합 연구와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을 사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8개 지역대학에 22개 학과에 3,0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7개 지역혁신기관과 56개 지역기업이 참여하여 협력하여 제약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3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과제인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에서는 프리칼리지, 기술실무 연구인재 양성, 비교과 과정, 프로젝트 랩,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대학 주도형 실무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에서는 산학융합 R&D, 충북형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 바이오 신약 원천 기술 개발, 방사광 가속기 활용 기술 개발 등의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기업 주도형 산학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혁신에서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학술 기류, 취업 지원, 창업 지원, 기업 정보 조사 등의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기관 주도형 지역산업 생태계를 고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과제인 프리칼리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충북 지역의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의 충원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지역 고교생의 지역 바이오학과 진학을 유도하고자 본 사업단에서는 약학연구 체험, 과학수사 진로 체험 등의 10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오송군을 비롯하여 지역의 50개 고교에서 485명의 고교생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지역대학의 충원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약학연구 체험입니다. 약사의 역할과 기능, 저분자 화합물의 설계 등에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고교생의 제약바이오 분야 관심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기술 실무 연구인재 양성입니다. 기업 주도형 실무 실습에서는 유용제약 등의 제약회사에서 품질 관리 등을 교육하였으며 혁신기관 주도형 실무 실습에서는 K바이오 신약개발센터, 생명연, 기초연 등에서 연구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15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기업 체험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기관 체험을 통해 대학원 진학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 예시로 K바이오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된 항체치료제를 살펴보면 최적화 지원, 약효평가 지원, 프로세스 지원, 융합기술 지원 등의 교육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비교과 과정입니다. 수의방역, 감염 예방 관리, 동물실험 기술 등 1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96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비교과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프로젝트 랩입니다. 기업에서 애로기술과 인재상을 제시하면 학부생과 교수와 기업 담당자가 프로젝트 랩을 구성하여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기업 맞춤형, 더불어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36명의 교원과 참여기업 36개와 학생 155명이 36개의 프로젝트 랩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논문 6건, 특허 5건 등의 실적을 도출할 수 있었고 사업단에서는 참여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예시로 충북대학교의 손동주 교수와 노바렉스는 참여 학생 4명과 함께 치주질환 유효성 평가 프로젝트 랩을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논문 1건, 기술 이전 1건을 달성하였고 기업의 1명을 취업시키는 우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교육연구 인프라입니다. 참여한 모든 학과에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강의, 그리고 2000년도에 수행될 바이오프라이드 공유대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참여학과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지역대학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산학융합 R&D입니다.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대학의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참여학생 39명, 논문 1건, 기술이정 3건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기업의 제품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충북형 사회문제 해결기술 개발입니다.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의 1위로서 지역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 역시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1차년도에 사업단에서는 3개의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이 과제에는 28명의 참여학생이 참여하였고 특허 1건, 기술 이전 1건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산학연계 강화와 함께 충북형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충북형 바이오 진약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단에서는 21개의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논문 6건, 특허 3건을 도출하였고 참여학생 120명을 교육하여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역시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방사광 가속기 활용기술 개발입니다. 충북 오창의 방사광 가속기가 2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역 내 방사광 가속기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 내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본 사업단에서는 1차년도에 1개의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12명의 참여학생과 더불어 논문 1건, 특허 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단에서는 2차년도에 과제를 더욱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역 내 방사광 가속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 대학, 지역 기업, R&D 사업, 정책 등 바이오 헬스 관련 DB를 집적화하였으며 화상회의, 채팅, 소그룹 모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차년도 기간에 23만의 접속자 수를 보였고
사업단에서는 지역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학술교류입니다. 전문가를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 세미나 5건을 수행했습니다. 기업의 이사급 연자들이 주로 상품화 전략, 투자 유치 전략 등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고, 대학원생을 위한 판판 콘서트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주로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마케팅 또는 QC, QA 등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965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단에서는 지역의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입니다. 창업지원은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미래인재 스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80명의 창업 교육을 수행하였고, 두 번째 프로그램인 주니어 스타트업 부트캠프에서는 가상 창업을 3팀 완성하였습니다. 3개의 가상 창업팀을 구성한 이후 전담 멘토를 배정하였으며, 시장 분석, 신제품 기획, 비임상 시험 설계 등 창업 활동을 한 이후 오프라인 부트캠프에서 상호 정보 교류를 하는 가상 창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주니어 스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6개의 창업팀을 선발한 이후에 특허 및 시장성 분석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수행하여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지역 내 바이오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직무 분석, 이력서 컨설팅, 면접 스피치 등의 컨설팅에 134명이 참석하였으며, 취업 토크 콘서트, 채용 설명회로 구성된 일자리 콘서트에 2,4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지역 기업으로 취업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업 정보 조사입니다. 수요조사에 응답한 424개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9,930명이었으며, 이들 중 63.9%가 10인 미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지역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벤처기업임을 알 수가 있었고, 이들 기업은 21년도에 641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으나,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인력 채용에 많은 곤란한 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취업과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요약하면 제약바이오 사업단에서는 3개 사업단에 14개의 소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과제에서는 대학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째 대과제에서는 대학의 연구기능의 지역기업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세 번째 대과제에서는 대학의 지역밀접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정밀의료, 의료기기 핵심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통대학교의 박성준입니다. 지금부터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정밀의료,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외 산업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국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과 연구소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18년도 기준에 약 4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의 시장 규모는 67억 달러로 세계의 9위, 약 1.7%, 2% 이하의 그런 마켓 쉐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현황은 대부분의 대형의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로 이루어진 산업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 소형, 이런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산업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고가 제품들은 소수의 대기업 또는 해외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역 혁신 산업을 통해서 이런
충청북도의 정밀의료, 의료기기 산업성장, 나아가서는 국내의 글로벌화된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기술의 국산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차세대 정밀의료 의료기기 기술의 선도를 국내에서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역혁신 사업에서도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정밀의료 의료기기 핵심 분야에는 한국교통대학교가 중심이 되고 총 7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충북대학교, 강동대학교, 건국대학교,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에 22개 학과가 참여를 해서 1차년도 사업을 진행을 했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의 여러 가지 세부 대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의료 의료기기 핵심 분야에서는 우수한 인력 양성, 그리고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우수한 충북 기업으로의 인재의 공급, 인재의 유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을 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정주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과 그리고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밀의료 의료기기 핵심 분야의 주요 사업은 여러 가지 목표와 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 과제를 보시면 7개 대학 그리고 충북 도내의 대학들이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학교 간의 학점 교류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통일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기업으로의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춘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화 지원 과제와 지역의 혁신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 내의 산업 발전의 육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혁신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년도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얻은 실적은 인력 양성을 통해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즉 중고교생들에 대한 진로 체험을 통해서 545명, 기술 연구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서 210명 이상의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는 성과를 창출을 했고요. 충북 도내 기업들과 참여 대학들 간의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과제를 통해서 R&D 과제 20건 그리고 24명의 인재 양성과 그리고 46개사를 지원을 해서 다양한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습니다. 지역 혁신기관이 모여서 원스톱 플랫폼 구축, 즉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사업 정보, 구인 구직 정보와 그리고 필요한 기술 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기관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한 건과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공동의 이슈를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전파를 통해서 1206명이 참가하는 실적을 얻었고요. 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142명 그리고 5개사의 스타트업 지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취업 네트워크에서는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77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충북 도내의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219사의 기업 정보를 조사를 했습니다. 1차년도 실적을 통해서 정밀의료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실무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그리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과제 그리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혁신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은 본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고 지역의 기업으로의 인재를 육성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중고교생에 대한 입학 연계, 지역의 관심 분야,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인재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리칼리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 대한 진로 체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학 교과 과정에 들어와 있는 고등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재 양성, 그리고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하나,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기업이 원하는 심화된 캡손 디자인 형태의 프로젝트 랩을 운영을 해서 대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 그리고 그를 통한 논문, 특허, 시제품들의 실적을 도출해냈고요. 충북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즉 의료기기 설계, 제조, 그리고 공급을 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제조 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프리칼리지에서는 지역에 있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으로 입학을 연계할 수 있고, 그리고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예비 창의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 특강, 진학체험, 산업체험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545명의 수혜를 받는 실적을 저희가 도출해냈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 내 관련 학과의 진학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된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입사를 해서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예시고요. 충주 지역의 고교생을 위한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 디자인 띵킹 프로그램에 10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설계,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정의, 시제품을 만들고 평가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에서 기술인재, 실무인재, 연구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트랙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가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습니다. 기술실무 연구인재 양성의 대표적인 실적으로는요, 전국에 2개밖에 없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실제 의료기기 분야의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실무 실습 중심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 즉 키위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30명 정도의 실무 인력을 양성을 했고요. 이 인력들이 지역 내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취업 촉진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과정에서는 우리가 공동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전공교과 역량에서 다루지 못하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 또는 일반인, 그리고 기업체 재직자들에 대한 직무 재교육의 형태로 약 942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취업 역량, 진로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비교과 과정의 대표적인 거로는요, GMP 교육과 그리고 RA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품질 관리 인력이라든지 기술 문서 작성, 그리고 의료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한 규제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학생 80규명과 재직자 19명이 참여를 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을 했고,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품질관리 인력, 그리고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들을 2000년도 이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 내의 실무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랩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목표로 도내에 있는 참여대학 교수진과 학생,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와 공동 협업을 통한 과제 수행을 통해서 연구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원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25개의 프로젝트 랩 과제에 130여 명의 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1차년도에는 논문 18건, 특허 8건, 시제품 11건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랩을 소개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관 협업기관이 참여대학의 학과, 교수진 학생과 그리고 도내에 있는 기업이 협업을 해서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다양한 연구주제 내용을 수행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정밀의료, 의료기기 산업체들은 영세한 구조 그리고 중소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MP 시설에서의 의료기기 공동 제조라든지 혹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본 사업에서는 기업 지원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반 시설과 그리고 학생들의 실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성과로는 이런 파일럿 플랜트 구축과 참여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13실 그리고 기자재 71씩을 구축을 해놓고 이후에 다양한 연구과제, 기업지원과제, 그리고 취업 또는 창업,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과제로는요,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융합 R&D 10건, 핵심 기술 R&D 8건, 그리고 이 과제에 포함된 연구 참여 인력이 79명, 그리고 18건의 과제를 통해서 논문 10건, 특허 12건, 그리고 기술 이전 1건, 시제품 20건, 그리고 사업화 과제를 통한 46개사가 수혜를 받는 그러한 성과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과제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수요와 기업의 연구 인력의 부족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동 협업 과제를 통해서 추후 기업이 요구를 하는 그런 연구 인재들을 공급을 하고 수요를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과제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8건의 과제를 통해서 이런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체 수요 기반 산학융합 R&D의 대표적인 실적입니다. 정밀의료 의료기기 핵심 분야에 맞는 이러한 상기도 감염 모델 및 유해 물질 평가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특허를 도출을 하고 향후에 이런 요즘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 감염병을 우리가 억제를 하거나 혹은 유효성을 보거나 혹은 향후에 이제 다양하게 늘어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 핵심 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의료기기 분야에도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임플란트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공정에 의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기존에 제조하지 못했던, 기존에 임상에 적용하지 못했던 이런 혁신 의료기기들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도내에 부족한 이런 고부가 가치 의료기기 사업 분야의 진출들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결과로는 식약처의 인허가를 확보하고 향후에 의료보험 수가체계에 편입돼서 기업의 사업화 실적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지능형 정밀의료 원천기술 개발, 저희의 핵심 기술 개발 과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의료기기 분야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기업들이 향후에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례에서는 다양한 바이오 마커를 기술하는 즉 정밀의료 분야의 핵심적인 원천기술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 개발 과제는 반드시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시제품이라든지 혹은 식약처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즉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과제의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화, 즉 시제품 제작, 인허가 획득, 컨설팅, 마케팅, 홍보, 사업화 전략 기획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과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가 계획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수립을 해서 충북 지역에 이런 정밀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의 혁신기관인 충북 테크노파크 그리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이런 지역 혁신기관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늘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기 제품화 기술 개발, 즉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체외진단기기라든지 또는 의료기기라든지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원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혁신 대과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혁신 과제는 참여대학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기관들이 지역의 인재 양성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창업 네트워크 구축, 취업 네트워크 구축, 기업 수요조사 및 컨설팅이라는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원스톱 플랫폼 구축에서는 바이오헬스,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전체 기업들에 대한 기업 정보라든지 구인구직 정보, 산업단지의 정보, 산단의 정주 여건, 그리고 연구과제에 대한 수연 현황 또는 기술 수요조사들을 충북 도내에 있는 유관기관, 그다음에 유관업체, 그리고 일반인과 학생들, 재학생들이 전체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지역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역량 고치, 그리고 해외 그리고 국내의 최신적인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혁신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도내 기업들 108개사를 모아서 산학연간 협의체를 구축을 통해서 향후에 지역 혁신기관과 그리고 지역의 기업,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 플랫폼 구축에서는 지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혁신기관들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바이오헬스 산업을 전체를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업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가 취업에도 다양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고부가가치 분야인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의 신기술에 도전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전 교육과 그리고 나아가서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예비 창업자 교육 142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을 8개사를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 양성된 인력이 지역 기업으로 그리고 지역 내에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다양한 구인 수요와 그리고 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 또는 일반인들의 수요를 서로 공동으로 엮어서 진행을 하기 위한 취업 촉진 프로그램 그리고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해서요. 1차 년도에는 채용 박람회를 1회 개최를 하고 취업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77명이 즉 기업과의 채용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모의 면접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 사업들은 5개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기업에서 어떤 비교과 과정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어떤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떠한 R&D,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북도 내에 있는 정밀의료 의료기 산업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와 그리고 향후에 바라고 있는 그런 분야들 저희가 조사를 하는 이런 기업 수요조사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에 정밀의료 의료기기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향후에 전략 수립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해서 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혜를 해서요. 수요조사 219사 그리고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9개사의 1차 연도 실적을 저희가 도출해 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연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성과와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의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지역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전국에서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천연물 사업단 단장 정헌상입니다. 본 사업단은 11개 시군 지자체와 그리고 11개 지역대학 그리고 4개 혁신기관 및 59개 이상의 지역 기업이 참여해서 충청북도의 화장품 천연물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장품 천연물 사업단은 3개의 대과제와 그리고 14개의 소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과제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에서는 프리칼리지와 기술 실무 연구 인재 양성, 그리고 비교과 과정, 프로젝트 랩, 첨단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 등 5개의 소과제를 구성을 하였고, 두 번째 대과제인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과제에서는 산학융합 R&D와 생물 자원을 이용한 천연물 소재 개발, 그리고 개인 맞춤형 화장품 식품 개발, 그리고 화장품 제품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4개의 소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과제 네트워크 혁신 과제에서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과 학술 교류, 그리고 취업 지원, 창업 지원, 기업 정보 조사 등 5개의 소과제를 구성을 하여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과제, 그러니까 대과제 1번의 첫 번째 소과제 프리칼리지가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예비 창의 인재 양성과 차세대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화장품 식품 관련 전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6개의 대학이 참여하였고 중고등학교 16개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11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해서 뷰티 화장품 체험학습이라든가 식품 관련 고등학교 참여 프로젝트, 그리고 와인 사이언스 학과 교과목 로드맵 강의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프리칼리지 대표 실적으로서는 랜선 진로 캠프 프로그램, 그리고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지역 내 교육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지역 고교생들에게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행한 프로그램으로서 한국교통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에서 6개의 고등학교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충북 지역 고교생 6개 고등학교에서 122명이 참여하여 전공 특강 및 전공별 실험실 소개, 그리고 화장품 천연물 키트 제작 체험 활동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서는 대학의 조기 교육 및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지역대학 관련 전공으로서의 진학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대학 또는 산업체로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과제는 기술 실무 연구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과 현장 실습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그리고 화장품 천연물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7개의 대학이 참여를 하였고 15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총 45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운영 실적에 있어서는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재학생의 전공 이해도와 창의력, 그리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탐구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화장품 천연물 소재 관련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의 5개 학과가 참여해서 총 12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학년 참여 학생들 중에서는 약 88%가 대학원을 진학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는 산학협력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맞춤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소과제는 비교과 과정이 되겠습니다. 융합 역량 및 전공 역량을 강화시키고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9개 대학에서 참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10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라든가 충북 K뷰티 종갓집 미용 경진대회 등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그 실적으로서는 충북 K뷰티 종갓집 미용 경진대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북 K뷰티 종갓집 미용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술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협업기관과의 참여로 취업 연계성을 확립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충북 산학융합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대한대학교와 그리고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충북 지역 참여 학생들은 101명이었었고 101건의 작품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과 실습을 통한 융합 역량 및 전공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장 실무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인력 공급으로 양질의 취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랩 소과제가 되겠습니다.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대학과 그리고 기업이 되겠습니다. 총 29개 대학의 29개 학과에 기업이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 랩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논문 7건, 그리고 특허 3건, 시제품 20건, 그리고 총 참여 학생은 120여 명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랩 대표 실적으로서는 이너뷰티 기능성 식물 소재 생산을 위한 새싹 채소 재배 프로젝트 랩이 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 랩은 대학 기업의 산학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서 기술 연구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기업의 애로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에서 주식회사 넥스트온과 같이 프로젝트 랩을 실시를 하였는데 여기는 3명의 대학생과 1명의 대학원생이 참여를 해서 이너뷰티 기능성 식물 소재 생산을 위한 새싹 채소 재배 프로젝트 랩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 실적으로서는 논문 1건과 기술 이전 1건, 그리고 취업 연계 1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랩의 운영으로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현장 맞춤의 인력 양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5번째 소과제가 되겠습니다. 첨단 교육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과제로서 파일럿 플랜트를 2개를 구축하였고 교육 연구 인프라를 9가지, 그리고 교육 기자재 145건을 구비를 하였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구축은 천연물 파일럿 플랜트 구축과 그리고 화장품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융합 R&D가 되겠습니다. 이 산학융합 R&D는 2번째 대과제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 과제에 있어서 1번째 소과제가 되겠습니다.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은 대학과 그리고 참여 기업 그리고 혁신기관이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산업체의 애로 기술을 대학의 기술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총 7개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논문 1건, 특허 6건, 시제품 9건, 그리고 총 29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7번째 소과제는 생물 자원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과 협업기관은 참여대학과 그리고 참여기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의 과제를 수행을 하였고 논문 2건, 특허 8건, 그리고 시제품 2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과제에는 68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소과제 8번째는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 제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과 협업기관 역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4개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특허 2건 그리고 시제품 4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총 과제에 참여한 학생 수는 23명이 되겠습니다. 9번째 소과제는 화장품 천연물 제품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한 개의 과제와 한 개의 대학이 참여를 하였는데,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한 생균제 활용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로 기술 이전 한 건을 수행하였고, 그리고 참여 학생 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과제 네트워크 혁신에 있어서 첫 번째 소과제인 원스톱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는 바이오헬스 관련 데이터를 직접 활용,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바이오헬스 정보와 RIS 사업 관리, 그리고 O2O 멘토링 지원, O2O 협업 공간 제공, O2O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지자체의 정책 정보라든가 기업 입주, 산학단지 정보, 대학, 기업, 지역혁신기관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술 정보, 취창업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구축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23만 건의 그 접속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과제 11번째는 학술 교류가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베스티안 재단이 됐고, 협업기관은 대학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혁신기관이 되겠습니다. 중국 및 일본 화장품 시장 트렌드 등 혁신 세미나 5건을 개최를 했고, 화장품 맞춤형 플랫폼, 글로벌 유통 등 콘서트, 판판 콘서트 5건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와 콘서트에 총 466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번째 소과제는 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충북 산학융합본부 주관으로 대학과 기업 그리고 혁신기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비 창업자 5개사를 설립하였고, 멘토링을 20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5건, 채용 6건, 그리고 총 창업 업체는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과제는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협업기관으로서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혁신기관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채용 박람회, 일자리 콘서트 1회를 개최했는데 1163명 정도의 학생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 일자리 콘서트를 통해서 화장품 기업 채용 연계를 30명을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14번째 소과제 네트워크 혁신 중에서 기업정보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업정보조사는 상공회의소를 주관으로 해서 R&D 수요조사를 380개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5개사 4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그 화장품 천연물 사업단은 1차년도에 3개의 대과제와 그리고 14개의 소과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과제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에서는 5개의 소과제에 2,101명 정도 학생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대과제 두 번째 핵심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에는 총 123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고, 논문 3건, 특허 16건, 기술 이전 1건, 그리고 시제품 35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과제 네트워크 혁신에서는 원스톱 플랫폼 1건을 구축하였고, 총 1,871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으며, 기업이 385개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3개 대과제, 그리고 14개의 소과제 운영을 통해서 많은 성과들이 도출이 되었으며, 이러한 성과에서만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의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우리 화장품 천연물 사업단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